자,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은 오늘 원래 신앙이 천주교 개도릭이었었는데 오늘부로 우리 교로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그렇지. 잘 모셔. 자,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변호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다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봅니다. 한 주일 동안에. 일단은 우리 아직도 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을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9년생, 이제 4월이면 만 84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네. 만으로 안 따지잖아요. 네. 만으로 안 따지면 제가 네. 85세인데 네. 한 살이라도 줄여야 되겠어. 한 살을 줄여야 돼. 그럼 변호사님 이제 빨리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부산고등학교 나오셨나요? 아니, 서울서 나왔어요. 서울요? 예, 서울. 서울 어디요? 아니, 그 말하지. 놔두고 서울대 법대 아니, 나오셨죠? 말하죠.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이 3년 근데 그 동안 경기를 왜 감추려고 그래요? 참 아니, 나한테. 제가 왜 감추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네. 제가 부산서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왔거든요. 그 서울 놈들이 왕따를 해요. 그래서 뭐 폭행 사건도 있고 이래가 아주 끔찍해가지고 제 입으로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세상에 그 위대하신 경기고 그 시대 경기는 대단했거든. 근데 결국은 서울대 법대 나오셨죠. 경제학과. 경제학과. 그런데 기록이 지금도 이 기록이 안 깨지는데 3대 고시에 합격을 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셔서 검사하셨어요, 판사했어요? 네? 둘 중에 검사하셨어요, 판사했어요? 그 이제 군 법무관 마치고 검사를 6년 3개월만 했어요. 검사하셨구나. 그 다음에 때려치우고 변호사 개업하고 이제 정치에 발을. 그 다음에 행정고시는 어떻게 됐어요, 또?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안 나갔으니까. 네. 행정고시 또 합격하셨고. 네. 그 다음에 3대 고시인데 뭐지? 사법고시. 그러니까 제가 외무고시가 아니고 공인회계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네. 3대 고시를 통달하신 분.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 이건. 제가 이 경제학과 목사님 물으시니까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행정고시도 동시에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합격했어요? 뭐 재학 중이었죠. 재학 중에. 천재야, 천재. 예. 세상에. 제가 부모님한테는 효도를 했죠. 부모님 효대. 행정고시 합격한 것으로 이 재정직 합격했으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되는데 군법무관을 3년 마치고 나서 이게 두들겨 보니까 군 경력을 인정 안 해줘요. 그 행정고시 동기생은 이미 그때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되어 있었거든. 그 너는 사무관부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실수한 것 같아. 그때 그래 들어가면 저 행정고시 동기생 중에 한 10명이 합격했는데 16명이 장관을 했어요. 16명이야. 국무총리도 하나 나오고. 국무총리도 하고. 아니, 그 얘기는 그냥.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몇 번 하셨어요? 국회의원은 이제 8대 나와가 떨어지고 처음에 31살 때 31살 때 떨어지고 33살 때 이제 당선돼. 33살 때 첫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 그럼 몇 번 하셨어요, 국회의원? 그거 뭐 5번 하세요. 5번. 아니 뭐 5번 하는 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건 생략하고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아니 나하고 얘기를 좀 더 하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때 다음 대통령은 박창종이라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그 말씀을 드리면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 87년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행 헌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현행 헌법 이전에는 전두환 정권의 그 군사 정권 때 만들어진 헌법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 하는 네. 그 80년대 그 투쟁 대열에 네. 제가 조금 앞장을 섰어요. 네. 그래가 정치 규제에 묶이고 네. 그리고 변호사무를 정지당한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가 이 직선제 개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다 같이 공동으로 투쟁한다. 네. 그래야 그걸 민주화라 그랬거든. 직선제 개헌 쟁취를 80년대는 그게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라. 그 사실 그렇지요. 그렇지. 군사정권 종식이니까. 맞아요. 그 민주화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YSDJ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쭉 따라갔는데 이제 87년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앞에 오니까 YSDJ가 분열을 해. 욕심이 생긴 것이지. 그때에 변호사님이 실무자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삭발을 했어. 삭발하셨죠. 네. 근데 김대중, 김영삼이가 그때 하나 안 되는 것이 그때 현장에서 실무자니까 누구 책임이 더 커요? 김대중, 김영삼 중에.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 욕심쟁이들이야. 이야. 지금 그 순간에 있어서 그분들은 욕심쟁이야. 욕심쟁이야. 그 뒤에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하고. 네. 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현장에서 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거 믿고 쫄쫄쫄쫄 따라갔는데 이게 분열이 되니까.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 선거가 어찌 되느냐. 노태우 33%, 33%, 850만 표, 그렇지. 김영삼 630만 표, 김대중 625만 표. 그러니까 둘 합하면 1250만 표니까 네. 830만 표를 누구보다 남지요. 네. 물론 이렇게 둘이 동시에 나오면 그 일부가 이제 경상도 표도 있으니까 노태우 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씨나 우리가 80년대 투쟁할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군사정권이 연장된 게거든. 참. 노태우 장군이 됐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뒤에 이분들이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일이 없어요. 그건 맞죠. 성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도 우리가 분열해서 나와가지고 군사정권을 연장시켰다라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없고 그 회고록에 두 분의 회고록에 봐도 저는 끝까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삭발까지 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중립지대에 나동거라지고 그래서 이제 92년에 괘씸해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세력들이 저를 밀어가지고 대통령 나오라 그래가 그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간 겁니다. 자, 근데 33살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오늘까지 사시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현실의 산 증인이신데 살아있는 책이신데 살아있는 책이신데 지금 그래서 거쳐서 지금 이제 문재인 이 개자식까지도 대통령을 헤쳐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우리가 강화문에 나올 때 국가 원로 그 누구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변호사님이 유일하게 나와서 연설을 도와주시고 최고의 원로로서 나는 지금 볼 때 연세로도 유일한 국가 원로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는 행동과 일까지도 유일한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현재 살아계신 유일한. 그래서 이제 겨우 우리가 24만 표 차이로 우리가 정권을 찾았지 않습니까? 찾았는데 또 여의도에서 뭐 당 대표 선언하겠다고 또 발광을 떨고 저는 뭐 여의도 국회의원들요. 난 저 인간 같지 안 보이거든 저것들. 에? 아니 이렇게 하여 국민들이 목숨 걸고 이래서 정권을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서 이제 조금 뭐 할 때 하니까 또 국민의힘 정당 저 개새끼들이 말이야. 저런 장난을 치는데 당 대표 선거를 놓고 벌써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김기현, 나경원, 뭐 안철수 싸움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꼭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상 제1기관인 헌법학자도 계시지만 헌법상 제1기관은 국민입니다. 국민인 우리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서 정부 세우고 이렇게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데
국민인 우리의 입장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저는 목사님에게 힘을 보태드리고 목사님 주장대로 따라서 종북 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까지는 윤석열이라는 말을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게 이재명 주사파 후보를 대신해서 종식시켜줄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 하다가 이제 후보 등록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2번을 찍어야 되겠다. 맞아요. 위대한 지도자 윤석열이가 나섰으니까 그를 찍자.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도 구멍이 많고 부족한 데가 많고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래도 주사파 정권을 종식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목사님이 앞장서시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따라했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어요. 그 점은 저도 지난주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나가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바로 해라 그러고 이러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잘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근데요, 변호사님. 제가 성도님들께 인사 말만 드려도. 아니요, 변호사님. 이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자주 교회 나오시고 또 연로하시니까 힘드실 때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리고 심심할 때는 한번 오셔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덕담 한번 해주셔야 국가의 최고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김수환 추경이 계실 때는 그분이 그래도 가끔 가다가 기침 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고, 또 한경희 목사님 계실 때도 기침 한번 하고 됐는데, 지금은요, 이게 국가 원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한나라 가실 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가톨릭 영세를 받은 천주교 신자인데 11년 전부터 제가 다니는 천주교 성당에 나가질 않습니다. 제 아내는 열심히 나가는데 저는 안 나갑니다. 제 아내가 왜 안 나가느냐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쩐지 그 성당에, 가톨릭교의 성당에는, 저는 지금 중구에 사니까 거기 중구 성당이고, 또 가끔 그 전에는 이제 명동 성당도 가보는데, 김수환 추경님 말씀하셨는데, 김수환 추경님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했고, 군사정권 때 우리 야당을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그래, 후보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그게 안 됐을 때, 저를 불러가 저를 책망을 하시더라고. 너는 도대체 뭐 하느냐 말이야.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 하나가 돼야지. 지금 뭐 하는 꼴이냐고 나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양반 왜 저를 보고 이러시냐. 이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제가 삭발을 했습니다. 이게 추경께도 꾸중을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삭발한 날 저녁에 저를 불러가지고 추경 그 침실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이 양반이 저를 머리 깎은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 아내에게 이 성당에는 어쩐지 하느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이 얘기가 제 와이프 귀에 들어가면 제가 좀 벼락을 맞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지 않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렇지, 맞죠. 그래서 그 이문이 풀리기 전에는 나는 안 나가겠다. 아주 선언을 했어. 오늘 여기 와 보시니까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목사님 이게 강론하시는 거 유튜브 방송으로 수시로 접했어 몇 년 동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현장에 와봤는데 제가 목사님 안 쳐다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유튜브로 목사님 이 설교하시는 것 듣는 거하고 달리 목사님이 이 성도 신자 여러분들과
소통, 교감하면서 하시는 그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저기 앉아가지고 성당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본 일이 없는데 그냥 따라서 하게 됐죠. 따라서 하게 됐다.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성령이 충만하시는구나. 그 덕에 저에게도 오늘 많은 성령을 입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공적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가 하면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남한의 적화 전략 전술에 휘둘려 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평화를 이 공동체에 내려붓기 위해서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과의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 앞장에 누가 설 수 있었느냐, 그리고 누가 서고 있느냐, 또 앞으로 누가 서야 하느냐. 전광훈 목사다. 이게 전광훈. 2018년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당군 이래의 최대 인파를 기록한 장본인이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는 그날 제 아내와 함께 교보 빌딩 뒷골목으로 샅샅이 종로 1가 이쪽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야, 이 양반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적화되지 않을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73년 동안의 저 독재 체제는 황제 세습 체제입니다. 1918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레닌이 들어서고 난 공산주의 사회 국가에서 저렇게 할애비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이렇게 물려준 공산권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레닌이 안 그랬고, 스탈린이 안 그랬고, 모택동도 안 그랬고, 티토도 안 그랬고, 호지명도 안 그랬는데 우리 한반도의 김해김씨 집안의 김일성이가 유독 이게 독재 정권을 이렇게 73년 동안 유지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가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 그리고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참.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입니다. 맞아.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반석이죠. 강반석이죠. 네, 선교사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세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짓을 했느냐? 평양 시내의 중심가에 있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역사 깊은 그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놈들이 이놈들이. 개새끼들. 자,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앞장서고 성도 여러분들이 뒤를 바치고 저도 작은 힘을 보태서 종북 주사파 정권의 세습을 막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목사님은 지금 사도 바오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 3.1절 집회는